그날 밤, 지은은 캠프 텐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코치 민지가 다른 참가자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만 사랑해, 영원히.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민지의 첫사랑이 자신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배신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캠프의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가 지은의 눈물을 삼켰다. 지은은 서울에서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25살, 디자인을 전공하며 꿈을 키우던 그녀는 이번 여름 캠프에 참가했다. 캠프는 산속에서 진행되는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찾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민지 코치 때문이었다. 민지는 26살, 체육을 전공한 열정적인 여성으로 캠프를 이끌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지은은 민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다. 그 강인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가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캠프 첫날, 민지는 지은을 특별히 주목했다. 지은 씨, 당신의 그림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마음이 느껴지네요. 민지의 칭찬은 지은에게 용기를 주었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그런 취미를 무시했다. 아버지는 여자가 그런 걸로 먹고 살아? 제대로 된 직업 가져라고 늘 타박했다. 어머니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그런 압박 속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왔다.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민지와의 만남은 지은에게 변화의 시작이었다. 캠프 둘째 날, 하이킹 중에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조심해, 미끄러워. 그 손길은 따뜻했다. 지은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캠프파이어 주위에서 민지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지은은 그 목소리에 매료되었다. 민지 씨, 정말 멋져요. 지은이 속삭이듯 말하자 민지가 웃었다. 고마워, 지은. 너도 멋진 사람이야. 그 순간, 지은은 민지가 자신을 특별하게 본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속삭임은 모든 걸 뒤집었다. 지은은 텐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산속 공기가 차가웠다. 민지가 다른 참가자, 혜린과 함께 있는 걸 봤다. 혜린은 24살, 밝고 활기찬 여성으로 캠프에서 인기 많았다. 지은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민지, 나랑 같이 서울로 가자. 캠프 끝나면 혜린의 말에 민지가 대답했다. 그래, 너만 사랑해. 지은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민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지은은 민지가 이중성을 가진 사람일까 의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민지를 피했다. 캠프 활동 중에 민지가 다가왔다. 지은, 왜 그래? 피곤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착각? 캠프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워크숍도 있었다. 그날 주제는 성소수자 권리였다. 민지가 강의를 맡았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차별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민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웠다. 민지가 그런 가치를 외치면서 왜 배신하는 걸까? 워크숍 후, 지은은 민지와 대면했다. 코치님, 어젯밤에 지은이 말을 꺼내자 민지가 당황했다. 뭐? 들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지은. 혜리는 그냥 친구야. 하지만 나도 혼란스러워. 민지의 고백은 지은을 더 아프게 했다. 민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가족에게 숨기고 살았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군인 출신으로 동성애는 병기라고 믿었다. 민지는 그 압박 속에서 여러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공감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캠프 사흘째, 지은은 혜린과 마주쳤다. 혜린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 민지랑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장난이었어.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룹 활동에서 지은과 민지가 한 팀이 되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민지가 말했다. 지은, 나 믿어줘. 너가 특별해.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믿고 싶지만 아파어. 그 대화는 지은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캠프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저녁에 지은은 일기를 썼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나를 파괴할까 봐 두려워. 가족이 알면 어떻게 될까? 지은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형제자매 중 장녀로 결혼 압박이 컸다. 어머니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늘 말했다. 지은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민지와의 감정은 점점 커졌다. 캠프 넷째 날, 비가 왔다. 텐트 안에서 민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 이야기하자. 민지의 눈에는 후회가 보였다. 지은은 듣기로 결심했다. 민지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여자친구였지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그 후로 민지는 감정을 숨기며 살았다. 너를 만나서 다시 느꼈어. 진짜 사랑을. 민지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의심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 캠프는 사회적 압력을 다루는 세션을 더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하지만 가족이 반대할까 봐 두려워요. 그 고백에 민지가 박수를 쳤다. 용감해, 지은. 하지만 지은은 민지의 반응이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민지와 거리를 두자. 하지만 마음은 따르지 않았다. 캠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알지 못했다. 캠프 다섯째 날, 지은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산책로를 걷다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지은, 어제 내 고백 들었어. 나도 여자를 사랑해. 민지의 고백은 지은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럼 왜 혜린한테 그랬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혜린은 과거야. 너를 만나기 전 지은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이 커졌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캠프 활동은 팀 빌딩 게임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다시 한 팀 게임 중에 민지가 지은을 도왔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녹았다. 게임 후, 둘은 호숫가에서 이야기했다. 민지는 가족 이야기를 더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라고 가르쳤다. 민지는 그 가르침과 싸우며 살았다. 지은은 공감했다. 자신의 어머니도 비슷했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지은의 말에 민지가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따뜻했다. 하지만 지은은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뉴스에서 LGBT 시위가 폭력으로 끝나는 걸 봤다. 캠프 여섯째 날, 워크숍 주제는 가족과 사회. 참가자들이 토론했다. 한 남자가 동성애는 자연에 어긋나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박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민지가 지지했다. 맞아. 우리는 존중받아야 해. 하지만 토론 후, 지은은 그 남자의 시선이 불편했다. 캠프 안에서도 정견이 있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가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했다. 그날 오후, 혜린이 지은을 찾아왔다. 민지랑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민지가 너 좋아해. 혜린의 말은 지은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상처받았다.
저녁에 민지가 지은을 불러냈다. 지은, 나랑 사귈래? 직설적인 고백에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이 민지는 천천히 하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동의했다. 그날 밤 둘은 별을 보며 이야기했다. 지은은 자신의 꿈을 공유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민지는 등원할게. 그 순간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다음 날 캠프가 끝나갈 무렵 지은의 휴대폰에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빨리 집으로 와. 선 봐야 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캠프가 끝나면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캠프 마지막 날, 작별 인사 시간. 민지가 지은에게 편지를 줬다. 너를 사랑해. 서울에서 만나자. 지은은 눈물이 났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며 지은은 생각했다.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기다렸다. 이번에 소개할 남자, 좋은 집안이야.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어머니는 놀랐다. 누구? 지은은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여자친구.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건 안 돼.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며칠 후 민지가 서울에서 연락했다. 만나자. 지은은 카페에서 민지를 만났다. 가족이 반대해. 민지는 나도 그래. 하지만 포기 안 할게. 둘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시작됐다. 지은의 친구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봤다. 지은, 너 레즈비언이야. 소문이 퍼졌다. 지은은 직장에서 차별을 느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은 조심해라고 말했다. 민지도 코치 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학부모가 동성애자 코치가 아이들 가르치면 안 돼라고 항의했다. 지은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까? 민지와의 데이트는 은밀했다. 공원에서 손을 잡지만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다. 한 번은 커플이 지나가며 저런 게 왜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민지는 무시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점점 지쳤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결혼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직 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어느 날 지은은 민지의 집에 갔다. 민지의 어머니가 갑자기 왔다. 민지야, 이게 뭐야? 어머니가 둘을 봤다. 민지는 친구야 라고 거짓말했다. 지은은 배신감 느꼈다. 나 친구야.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울었다. 민지에게 메시지 보냈다. 왜 숨겨? 민지는 미안해.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은은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갈등이 커졌다. 사회의 정견, 가족의 압력,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계속할까? 포기할까? 그 결정은 큰 대가를 요구했다. 몇 주 후,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지은의 휴대폰을 봤다. 민지와의 메시지. 사랑의 어머니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둬. 지은은 엄마, 진심이야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가족 망신이야. 이웃들이 알면 어떻게 해? 지은은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죄책감 느꼈다. 아버지는 더 심했다. 집에서 나가. 지은은 짐을 챙겨 나왔다.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는 안아주었다. 함께 할게요. 하지만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아버지가 전화 왔다. 민지, 소문 들었어. 그만둬. 민지는 아빠, 나 행복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행복. 그건 병이야. 통화를 끊고 민지는 울었다. 지은은 위로했다. 우리 이겨내자.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은 직장을 잃었다. 상사가 이미지 문제라고 말했다. 민지도 코치 일을 그만뒀다.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급여가 적었다.
경제적 압력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도 심해졌다. 친구 모임에서 지은은 왕따 당했다. 지은, 너 이상해 걔 친구들이 멀어졌다. 민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여기서 힘을 얻자 지은은 처음으로 시위에 참가했다. 서울 거리에서 평등을 위해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돌을 던졌다. 지은은 다쳤다. 병원에서 민지가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지은은 아니. 우리 선택이야. 그 사건은 지은의 각성을 불러왔다. 이 사랑을 위해 싸워야 해.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민지의 옛 연인 혜린이 나타났다. 민지, 나 돌아왔어. 혜린은 해외에서 돌아온 상태였다. 민지는 이미 끝났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민지가 혜린과 만난 걸 알았다. 카페에서. 지은은 추궁했다. 왜 만났어? 민지는 그냥 인사. 지은은 믿지 않았다. 또 배신이야. 싸움이 시작됐다. 민지는 너만 사랑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증명해. 민지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하기로 했다. 민지의 가족 모임. 민지가 말했다. 저 동성애자예요. 지은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화냈다. 집 나가. 어머니는 울었다. 왜 그래? 민지는 집을 나왔다. 지은과 함께.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민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가족 잃었어. 지은은 미안했다. 내 탓이야. 둘의 관계는 긴장됐다. 지은은 자신의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어머니에게 편지 썼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답장했다. 생각할 시간 줘. 사회적 압력이 계속됐다. 지은의 디자인 작업이 거부됐다. 클라이언트가 LGBT 지지자라 안 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와의 대화에서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안 돼. 사랑이야. 하지만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 느꼈다. 이 사랑이 옳을까?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게. 밤에 지은은 꿈을 꿨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안아주는 꿈 깨어나 울었다. 어느 날, 민지가 제안했다. 결혼하자. 해외에서 지은은 놀랐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이었다. 가능할까? 민지는 가능해. 캐나다로 가자.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은 민지는 선택해야 해. 지은은 갈등했다. 이민은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였다. 직장, 친구, 가족. 하지만 사랑을 위해. 지은은 동의했다. 가작 준비를 시작했다. 비자 신청, 짐 정리. 하지만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가지마. 어머니의 눈물에 지은은 흔들렸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지은은 포옹했다. 출국 전날 혜린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 나랑 가자. 민지는 거부했다. 하지만 혜린이 지은에게 말했다. 민지는 나를 아직 사랑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를 추궁했다. 진짜야.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싸움이 커졌다. 너 믿을 수 없어. 지은은 짐을 풀었다. 이민 안 갈게. 민지는 울며 매달렸다. 제발. 지은은 시간 줘. 관계는 위태로워졌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다. 고통이 깊어졌다. 이별의 위기 후 지은과 민지는 화해하려 애썼다.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가 말했다. 혜리는 과거야. 너만. 지은은 증명해. 민지는 가족에게 다시 갔다. 아버지에게 지은과 행복할게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생각해봐 라고 대답했다. 약간의 변화였다. 지은도 어머니와 이야기했다. 엄마, 지지해줘. 어머니는 천천히.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적 반발이 왔다. 민지의 옛 직장에서 소송이 걸렸다. 동성애자라 해고 부당. 민지는 싸웠다.
지은은 지지했다. 재판에서 승소했다. 뉴스에 나왔다. LGBT 권리 승리하지만 반대 여론이 커졌다. 온라인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비정상, 지은은 스트레스 받았다. 우울해졌다. 민지는 함께 이겨라고 말했다. 둘은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비슷한 사람들 만나 힘 얻었다. 지은의 디자인 사업이 시작됐다. LGBT 테마 작품. 반응 좋았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그만둬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빠, 나예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 행복해. 민지는 내 어머니는 이해하려 할게. 작은 진전이었다. 지은과 민지는 관계를 강화했다. 데이트 늘렸다. 하지만 여전히 은밀했다. 어느 날 지은이 사고를 당했다. 길에서 반대자들이 공격했다. 레즈비언, 병원에 입원했다. 민지가 밤새 지켰다. 미안해. 지은은 사랑해. 그 사건은 각성을 불러왔다. 포기 안 할게. 퇴원 후 둘은 이민 계획 재개했다. 캐나다 비자 받았다. 출국 준비. 가족에게 작별 인사. 지은의 어머니가 울며 조심해. 아버지는 돌아와.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비행기에서 지은은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을까? 캐나다 도착. 새 삶 시작. 결혼식 올렸다. 친구들 초대. 행복했다. 하지만 그리움 왔다. 한국 소식 들으며 울었다. 가족 보고 싶어. 민지는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여기서 살자. 이 적응했다. 지은 디자인 일, 민지 코치 일. 몇 달 후 한국에서 변화. 동성결혼 논의 시작. 지은은 희망 느꼈다. 어머니 전화. 돌아와. 지은은 생각할게. 민지와 상의. 돌아갈까? 민지는 내 선택. 지은은 돌아가기로 했다. 한국 도착. 가족 환영. 하지만 여전히 정견. 지은은 싸울게. 민지와 함께. 사회 활동 시작. LGBT 단체 가입. 시위 주도. 반대 많았지만 지지자도 늘었다. 지은의 작품이 유명해졌다. 사랑의 자유의 민지는 학교에서 강의. 다양성, 둘의 관계 공개됐다. 인터뷰에서 우리 사랑이에요. 반응 엇갈렸다. 가족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지은의 아버지가 미안해 라고 말했다. 감동적 순간. 하지만 새로운 갈등? 혜린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 축하해. 하지만 혜린은 민지의 비밀 폭로 위협. 과거 사진. 민지는 당황. 지은에게 말했다. 미안, 과거야. 지은은 함께 해결. 혜린과 대면. 그만해. 혜린은 포기. 하지만 상처 남았다. 지은은 믿을게. 관계 더 강해졌다. 시간 지나 지은과 민지는 안정됐다. 하지만 대가 컸다. 일은 친구, 직장, 시간. 지은은 일기 썼다. 사랑 위해 모든 걸 바쳤어. 후회 안 해. 고조된 긴장 후 평화 왔다. 하지만 항상 경계. 사회 변화 느리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끝일까? 캐나다에서 돌아온 후 지은과 민지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공개된 관계로 인해 미디어 관심이 쏟아졌다. 한국 첫 공개 LGBT 커플. 이 기사가 나왔다. 지지 메시지 많았지만 혐오 댓글도. 지은은 무시하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싸워야 해. 둘은 토크쇼 출연. 우리 사랑은 정상이에요. 청중 반응 엇갈렸다. 한 관객이 가족 어떻게 해? 물었다. 지은은 이해해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갈등. 가족과의 관계는 개선됐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지은은 집양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숨. 민지의 아버지는 받아들일게라고 했지만 모임에서 피했다. 지은은 그 대가를 느꼈다.
사랑 위해 가족의 일부를 잃었어. 사회활동 늘렸다. 워크숍 주최. 젊은 LGBT 청년들 도왔다. 한 소녀가 고마워요. 용기 줬어요. 지은은 뿌듯했다. 하지만 피로 누적됐다. 민지가 스트레스로 아프다. 병원 진단 우울증. 지은은 간호했다. 내 탓이야. 민지는 아니. 사회 탓. 치료받으며 회복. 지은은 자신의 내적 충돌 직면. 이 길이 옳았을까? 행복한가? 밤에 민지 안고 울었다. 사랑의 민지는 나도 관계는 깊어졌다. 어느 날 큰 사건. 정부에서 LGBT 법안 논의. 지은과 민지 증언. 평등 필요해. 반대 의원들이 도덕 파괴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박. 사랑은 도덕이에요. 청문회 후 법안 통과 안 됐지만 여론 변화. 지은은 진전이야. 하지만 개인적 희생 컸다. 친구 하나가 너 때문에 피곤해 라고 떠났다. 지은은 외로웠다. 민지의 과거가 다시 문제. 혜린이 사진 유포. 온라인 스캔들. 민지 불륜. 지은은 충격. 민지 설명. 조작이야에 함께 대응. 변호사 고용. 승소. 하지만 명예훼손. 지은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민지는 미안해. 싸움 후 화해. 영원히 함께. 지은은 각성. 사랑은 싸움이다. 시간 지나 안정. 지은 디자인 스튜디오 열었다. 민지 코칭 센터. 가족과 화목.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지은은 행복 느꼈다. 하지만 과거 상처 남아. 밤의 꿈에서 캠프 장면. 너만 사랑해. 깨어나 미소. 그 속삭임이 시작이었어. 이야기 끝. 지은은 거울 봤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독자 여러분,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일까요?